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이자 사전투표 마지막 날입니다. 사전투표는 오늘 오후 6시에 마감이 되는데요. 현재 투표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기현우 기자,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1시간이 채 안 남았어요. 네, 각 지역 사전 투표소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체온을 측정한 후 비닐 장갑을 끼고 투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 2일 차이자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4시 기준 전체 누적 투표율은 17.99%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9.02%, 부산 16.81%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최근 선거인 2020년 21대 총선의 경우 같은 시간 기준 투표율은 23.46%였고 2018년 지방선거는 17.48%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보선 사전 투표율이 현재로선 지난 총선 때보단 낮고 지방선거 때보다 높은 겁니다. 사전 투표는 주 관계없이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모든 읍면 동사무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투표 시간은 오후 6시까지고요. 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담당 의료진은 오늘 전용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고요. 자가격리자는 사전투표는 불가능하고 무증상 격리자에 한해 선거 당일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여야 모두 사전투표에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이른바 샤이 진보를 투표소로 끌어냈다. 국민의힘은 시민들 분노가 표출됐다 자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오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말했습니다. 청년을 향한 표심 공략에 집중했는데 오전엔 성북구 안암동의 집주일체형 공공 청년 주택을 방문했고 서울 여성 부시장제 도입을 공약하면서 여성 표심에도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사전투표와 관련해 정부 잘못에 투표로 경고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합동 유세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비판하면서 정권 심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퇴 총공세를, 국민의힘은 추가 증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에서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 유세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대거 부산으로 집결해 지원 유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부터 제법 많은 양의 봄비가 내리기 시작한 부산에선 궂은 날씨에도 사전투표 마지막 날을 맞아 여야 후보자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여기에다 본선거까지 이제 나흘, 이번 주말 유세가 사실상 시민들과 만나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늘 새벽 부산 공동어 시장을 찾아 지지부진한 시장 현대화 사업을 빠른 시일 안에 매듭 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총출동했습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원내대표 등은 부산 기장시장 등에서 김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도 출근길 인사로 시작해 부산 곳곳을 돌며 빡빡한 유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홍준표 의원에 이어 오늘은 유승민 의원과 태영호 의원 등이 부산을 찾아 박 후보 지지로 정권 심판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박형준 후보 측은 김영춘 후보가 서울집 전세 보증금을 14%나 인상했다며 현 정부의 위선적인 부동산 정책과 노선을 같이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춘 후보 측은 4년 만에 세입자가 바뀌었고 시세보다 5천만 원 낮게 계약했다며 LCT 특혜 분양 의혹 등을 덮기 위해 사실과 어긋난 내용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사전투표 종료를 앞두고 부산의 오후 4시 현재 투표율은 16.8%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3명으로 나흘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4차 대유행의 조짐이 보인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내일 부활절과 다음 주 초 1시 4.7 재보선까지 앞두고 있어서 추가 확산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재난방송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시원 기자, 오늘도 500명대 확진자가 나왔어요. 네, 오늘 발표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01명이고요. 하루 사이 사망자는 3명이 늘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각각 300명과 400명대였는데 이후에는 계속 5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약 497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4차 유행으로 갈 경우에는 그 규모가 이전보다 훨씬 커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점이 이 500명 선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높고 또 다양한 장소에서 감염이 이어지면서 그만큼 폭발력이 크다는 겁니다. 오늘도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6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부산은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높였습니다. 경남에서도 28명의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수도권 외 지역의 비율이 이제는 40% 정도까지 상승했습니다. 요즘 집단 감염은 특정 장소나 집단이 아닌 일상생활 곳곳에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14명, 대전시 서구주점에서 35명, 대전시 중구 주점에서 12명이 추가됐습니다. 또 부산의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44명이 추가되면서 이제 200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유흥시설을 일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증가세로 인해서 백신 접종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의료진은 한정이 돼 있는데 치료와 백신 접종으로 업무가 분산될 경우 백신 접종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까지 백신 1차 접종자는 95만 3천 명으로 이제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수 대비 접종률은 아직 1.84%밖에 안 됩니다. 또 2차 접종자도 2만 6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이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제 백신 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처음 나왔는데요. 백신 1차 접종 뒤에 2주가 지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는 94%, 화이자 백신의 효과는 100%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접종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 정부는 2분기 백신 계획을 수정해서 최대한 빨리 더 많은 사람이 1차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일이 부활절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한식이고요. 또 수요일은 재보궐선거입니다. 종교 행사와 성묘, 선거 등으로 이동량이 특히 많은 시기인데요.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또 가벼운 증상이라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이어서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좀 한번 다시 살펴보죠. 네. 누적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최근 400명대에서 정체돼 있다가 최근 나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4차 유행의 초입일지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난 겨울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될 시점에서 500명 확진자가 닷새 만에 2배로 치솟았던 상황이 맞아요.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전체 감염의 70%를 차지했던 수도권의 비중이 지금 60%로 떨어지고 다른 지역에서의 감염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중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봄철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가족과 또 지인 간의 접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백신 접종 현황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까지 95만여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고요. 또 2만 6천여 명이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1분기 접종자 중에 1차 접종 완료율은 85.6%고 2차 접종 완료율은 4.9%입니다. 4월 1일부터 3일째 전국 각지 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그리고 노인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목표는 상반기 내에 1,200만 명 이상의 접종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어제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하셨어요. 자, 이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좀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1분기 접종 대상자들을 이제 분석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1분기 접종 대상자 86만여 명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94.1%의 효과가 있었고 화이자 백신이 100%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분석 결과는 관찰 기간이 늘어났을 때 그 효과가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또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분석 대상의 수가 적었다는 점은 좀 고려해 봐야 합니다. 연령이 높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일수록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치명적이거나 또 중증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따라서 백신 접종은 이런 고위험군에게서 감염을 예방하고 또 중증으로 이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백신 도입 상황도 좀 살펴보죠. 네, 상반기 도입이 확정된 백신이 1,808만 8천 회분이고요. 네. 이 중 1분기 이미 도입이 완료된 백신이 269만 1천 회분입니다. 2분기 도입이 확정이 된 최소 백신의 량은 1,539만 7천 회분입니다.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고 또 얀센, 노바백스, 모더나 백신의 2분기 도입 일정도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제 백신을 얻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좀 불안정한 상황들도 좀 얼핏얼핏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책, 우리 방역 당국의 대책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방역 당국은 이미 확보된 백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 신속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접종 간격을 12주로 늘리고요. 또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1차 접종자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최소 잔여량 주사기를 활용해서 한 방울의 백신이라도 남김없이 사용해서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46곳의 접종센터를 4월 말까지 시군구당 1개로 확대를 하고 또 주말에도 접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위탁 의료기관 중 일부는 4월 중으로 앞당겨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자, 이 백신의 원활한 수급, 접종도 중요하지만 역시 방역의 중요성은 또 강조 안 할 수가 없죠. 네. 방역의 중요성은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했지만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사례에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29일부터 우리 방역 당국이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 수칙을 현장에 적용한 상태입니다. 이번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이제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 예. 다음 주부터는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같은 29일부터 4월 11일 밤 12시까지 현재 고강도 거리 두기 단계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 후에도 방역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킨다면 여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듯 여행을 하라는 권고는 아니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채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그동안 여행하지 말라고 권고해왔던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은 여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DC는 최신 여행 지침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지키는 한 여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접종 완료자라도 낮은 수준의 위험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란 백신 마지막 접종분을 맞은 지 2주일이 지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해외여행의 경우 여행을 가고자 하는 해당 국가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 한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나 귀국 후 격리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미국으로 돌아올 때 국제선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로 음성 결과를 확인해야 하고 귀국 뒤 3일에서 5일 사이에 다시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CDC는 다만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여행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CDC가 여행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백신을 맞은 성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나온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월렌스키 CDC 국장은 여행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 여행을 권고할지 아니면 권고하지 말지를 언급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규 확진자가 최근 늘고 있어 미 방역 당국도 다각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독일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1차와 2차 접종 때 종류를 다르게 하는 교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독일 곳곳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 등 초강력 봉쇄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기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독일 예방접종위원회가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60살 미만자에 대해 2차 접종은 다른 백신으로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같은 백신으로 1, 2차 접종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에 접종받은 60살 미만자는 1차 접종 12주 후 화이자나 모더나로 2차 접종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같은 교차 접종을 공식 권고한 곳은 주요국 중 독일이 처음입니다. 아직 교차 접종의 안전성이나 효과에 대한 학술적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물 실험상으로는 1, 2차 접종 시 서로 다른 백신을 접종해도 똑같은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에선 교차 접종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인데 7월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에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 발생 의심 사례가 31건이 발생했고 이 중 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지난달 30일 60살 이상에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아직 교차 접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한편 독일 각 지역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야간 통행 금지 등 초강력 조치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시는 다른 가정의 야간 방문과 주간에 야외에서 2명 이상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함부르크시와 브란덴부르크주 등은 이번 주말부터 야간 통행 금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담이 열렸습니다. 한미일 안보실장들은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 필요성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미일 세 나라 안보수장들이 바이든 정부 출범 2달여 만에 처음으로 3자 회담을 열었습니다. 회의 직후 백악관은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공유했고 한미일 3국이 조율된 협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이뤄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기묘하다고 보고 핵 확산 방지 등과 한반도 내 억지력 강화 그리고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위해 세 나라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이어 한국의 이산가족 재회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관한 중요성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한미일 세 나라가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진행 중인 대북 정책 재검토와 관련해선 이번 한미일 안보회담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이달 중 발표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견제하는 대북 정책의 원칙과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기본 입장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백악관이 오는 12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계와의 회의를 소집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반도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으며 경제와 안보를 하나의 영역에서 다룰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만나 한중 두 나라가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오늘 오전 중국 푸젠성 샤먼의 한 호텔에서 4개월여 만에 만나 대면 회담을 연 데 이어 오후에는 확대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확대 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중은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라며 한국과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용 장관은 이에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가 있다며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화답했습니다. 오늘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추념식에서 유가족들은 남다른 감회를 전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폭력으로 빼앗은 것을 돌려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73번째를 맞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지난 2월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처음 열린 추념식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상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군경 최고 책임자가 정부 공식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군경의 사과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첫걸음인 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국가의 사죄를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국가가 국가 폭력의 역사를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특히 2,100여 명의 특별재심이 아직 남아있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진실규명과 피해자 배보상을 통해 국가폭력으로 빼앗긴 것들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추가 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의 길이 열린 것에 대한 감회를 전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 후 행방불명된 오빠. 할머니는 그렇게 홀로 남아 끼니 걱정에 공부는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 생각도 못했다며 이제 반 가슴은 풀어졌다고 하십니다. 문 대통령은 4.3 트라우마 센터를 국립 트라우마 센터로 승격해 많은 분들의 아픔이 치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딸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가 어제 이어 오늘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조사한 뒤 오늘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머니와 딸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5살 김모 씨. 피해자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아내신 겁니까? 스토킹했다는 거 맞습니까?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던 김 씨는 오늘 오전 다시 소환돼 7시간 넘게 2차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 씨를 상대로 처음으로 서울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했습니다. 어제 1차 조사에서 김 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2차 조사에서 프로파일러를 통해 김 씨의 심리 상태와 행동 유형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확한 범행 경위 등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자인 큰딸을 대상으로 꾸준히 스토킹을 해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은 피해자의 아파트를 여러 번 찾았다는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아파트 CCTV에서 김 씨가 범행 당일 승강기를 타고 곧장 10층으로 올라간 사실도 확인한 만큼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2차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오늘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후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현장 검증 여부와 방법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 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를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는 다음 주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지난 1월 시위대가 난입했던 미국 연방의사당에서 이번엔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관 1명이 순직하고 용의자도 총격으로 사망한 가운데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2일 오후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입구 검문소를 향해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운전자는 바리케이트를 들이받은 후 흉기를 소지한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공격적으로 행동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suspect did start lunging toward U.S. Capitol Police officers, at which time U.S. Capitol Police officers fired upon the suspect.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피습됐으며 이 가운데 1명이 순직했고 총상을 입었던 20대 용의자 역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보시는 것처럼 연방의사당은 출입이 전면 통제됐으며 주방위군이 추가 투입되는 등 경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숨진 용의자의 신원과 함께 그동안 행적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수사당국은 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테러 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e have a responsibility to investigate that, to get to the bottom of this, whether the attack was at law enforcement or whoever. We have a responsibility to get to the bottom of it, and we'll do that. Thank you. 미 연방의사당은 올해 1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난입 사태 직후부터 보안이 대폭 강화됐지만 약 보름 전부터 외곽 철책을 철거하고 주 방위군 일부가 철수하는 등 경계 태세를 완화해 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소속사가 미국의 종합 미디어 그룹을 인수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미국 시장에서의 더 많은 활약은 물론 다른 국내 가수들의 미국 시장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가 미국 거물급 제작자 스쿠터 브라운의 종합 미디어 기업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합니다. 하이브는 이타카 홀딩스 지분 100%를 10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1,840억 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타카 홀딩스는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블랙 아이드 피스 등이 소속된 매니지먼트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음반, 영화, TV쇼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 미디어 지주회사입니다. 두 회사는 파트너십을 통해 방탄소년단, 세븐틴 등 국내 그룹뿐만 아니라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등 소속 가수들의 음반 제작, 매니지먼트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 기업은 국경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긴밀한 협업으로 고도의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고, 브라운 대표도 이번 파트너십은 많은 아티스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기회를 얻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은 하이브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음악 산업 확장에 첫 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의 더 많은 활약은 물론 다른 국내 가수들의 미국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는 지난해 10월 코스피 상장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뒤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며 음악 산업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성입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이동함에 따라서 빗줄기가 굵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내일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하면서 내일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전남과 제주 지역은 내일 밤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지역에는 최고 80mm, 강원 영서와 경북 남부, 경남 남해안 지역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산간 지역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영남 해안가를 중심으로 내일과 모레까지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춘천 7도, 서울 9도, 대구와 강주 11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역시 오늘보다 낮아지면서 서늘하겠습니다. 포항이 11도, 부산 13도, 서울이 16도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먼 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아침 서울의 기온이 5도까지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